어서 오세요. 잠들지 못한 밤을 위한 작은 이야기 가게 새벽 잡화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분들에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스트, 미니멀 라이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잡화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역시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물건을 비우고 어떤 기준으로 미니멀을 실천하고 있을까? 그런 점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년째 미니멀 라이프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도전 중이라고 하는 이유는 7년 사이에 많은 심경 변화가 있어 맥시멀리스트로 되돌아가기도 했었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지기도 했어서 꾸준히 미니멀리스트로 살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멀리스트로 살았던 때와 비교하면 불필요한 짐의 70% 이상을 비워냈고 현재도 계속 비워내는 중입니다. 저의 경험을 공유하면 첫 시작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제 경험과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는 정리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정답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느꼈던 점들을 풀어나갈 생각이에요. 실제로 물건을 비우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하기 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때 맥시멀리스트였습니다. 독립을 시작한 첫 집이 혼자 살기에는 조금 넓은 집이었어요. 거실, 주방, 큰 방, 작은 방, 화장실, 창고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자취를 하시거나 막 독립을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오직 나의 취향만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 말입니다. 저 역시도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크게 기뻐하며 그 넓은 공간을 빠르게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들으시면서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새하얀 4인 소파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빨간 테이블을 가장 먼저 드렸어요. 그 다음 수납이 가능한 TV장을 사고 그 위에는 52인치 TV를 두었습니다. 주방에는 팬트리처럼 쓸 수 있는 4단짜리 렉을 설치했고 현관과 거실이 분리된 느낌을 주기 위해 2단짜리 나무 선반을 길게 놓았습니다. 작은 방에는 화장대와 옷장, 서랍장, 행거를 드렸고 큰 방에는 책상, 침대, 협탁, 수납장, 운동기구를 차례대로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3개월 만에 제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집이 꽉 찬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쇼핑몰을 끊임없이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벽면이 가구와 잡다한 물건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4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처음 1, 2년 정도는 굉장히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독립해서 내 힘으로 가구와 물건을 사들이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마치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답답했고, 집에 있을 때는 늘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정리에 효율적이라는 수납장을 주기적으로 따라 사고, 저렴한 수납함으로 여러 가지 수납 방법을 따라하며 정리해봤지만 어느 순간 집은 쓰레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덤으로 돈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저는 명품을 사 모으거나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사 모으느라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힘들게 번 돈을 매달 쓰레기를 사느라 탕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무력이 없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독립을 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헛헛한 마음이 들어서인진 몰라도 공간들을 물건으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물건들이 만족스러운 물건들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충동적으로 산 싸구려 가구, 싸구려 장식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집 분위기가 굉장히 촌스럽고 어수선한 느낌이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민망한 수준이었죠. 거기다 제가 인테리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관심이 가는 물건, 예뻐 보이는 물건, 누가 추천하는 물건을 취향 없이 사들였습니다. 인테리어의 기본 중 하나가 통일성인데 제가 살던 곳은 그 통일성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리정돈을 아무리 잘해도 어딘지 모르게 항상 어수선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퇴근해서도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구를 저기로 옮길까? 이 물건을 이렇게 수납해볼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잠자는 시간 빼고는 늘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온종일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헤집고 다니니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부유하는 생각들 중에 어느 하나에 꽂히기라도 하면 그때부터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어요. 정신과 육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잠이 오지 않는 어느 새벽에 우연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영상 속 주인공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뒤 매일 청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청소를 10분 만에 끝내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 있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삶이 비록 카메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 영상은 제게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영상을 본 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꽉 차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은 저런 삶인 것 같아. 물건에 치이지 않고 동선이 단순하며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은 그런 삶. 그런 생각을 하며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몸을 일으켜 집을 평소와는 다른 시선으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인데 4인 가족이 당장 맨몸으로 쳐들어와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그 영상에서 말한 것은 쓰레기부터 비우고 빈 공간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쓰레기를 비웠고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구 배치를 바꿨습니다. 영상에서 말한 빈 공간 만들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비록 싸구려 가구였지만 가구를 비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잘 쓰면 버리지 않아도 빈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치만 살짝 바꿔봤는데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가구를 옮기고 물건을 옮기고 떠도는 물건의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다른 공간을 헤집고 헤집은 공간에서 나온 물건을 또 옮기기 위해 다른 공간을 또 헤집고 그야말로 무한 루프의 지옥에 빠져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비워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당시 제가 봤던 영상들은 결론적으로 안 쓰는 건 버려라, 빈 공간을 만들어라 정도의 내용이 전부였거든요. 정확한 방법을 모른 채 혼자 수년간 해보다 보니 비움에도 순서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먼저 해야 할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비움을 실천하기 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그중 1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도중에 포기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 이것저것 마구 비워대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비싼 돈 주고 사서 이걸 또 돈 주고 버리고 있네 하는 생각까지 들며 허무함이 밀려올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확실하지 않으면 줏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의 포기를 했었고 현재 다시 힘겹게 출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막 출발하신 혹은 출발하시려는 다른 분들에게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맥시멀리스트일 때 저에게 청소는 거의 형벌 수준이었어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허리를 숙였다 세웠다, 까치발을 들었다 놨다. 기행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번 청소를 하려면 정말 큰맘 먹고 해야 했고 대청소를 하려면 주말을 거의 다 써야만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청소 주기가 길어지고 환경은 점점 지저분해져 갔습니다. 청소가 쉬워지길 바라며 잡동사니를 정리할 바구니를 더 사고 수납장을 더 샀습니다. 수납장을 더 사고 청소가 수월해 보이는 도구를 더 샀습니다.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는 분들의 청소와 정리를 보니 정말 별거 아닌 행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청소포로 간단히 휙휙, 물티슈로 빠르게 슉슉. 그렇게 청소와 정리를 끝내고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청소라는 게 나처럼 마음 먹고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그런 생각이 든 뒤로는 청소와 정리정돈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또 이사할 때 이 많은 물건을 정리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자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주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그런 애먼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자기 개발할 시간도, 나를 돌아볼 시간도, 에너지도 돈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를 못했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걸 당시에는 물건에 치여 사느라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한 번쯤은 꼭 실천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청년들에게는 시간을 아껴주는 일이 되고 중장년층에게는 체력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안일이라는 것이 절대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에는 아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집안일에 쓰는 시간을 아껴 자기 개발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아무런 방해 없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으신가요? 새벽 잡화점에 불이 꺼진 뒤에도 잠시 눈을 감고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작은 값을 하나 치르고 가셔야 합니다. 돈 대신 왜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계산은 댓글로 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의 새벽 잡화점은 이만 불을 끄겠습니다.